지난 24일 무슨 일이에요? 사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몸부림. 이게 뭐예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데 길에 집이 있다고요? 이 큰 대로변에요? 저기 있네요, 도로에. 사거리인데요, 큰 사거리. 며칠 전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목격한 정체 모를 구조물. 약간 포장마차처럼. 네, 포차처럼.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나무로 만든 요 공간이 집이라는 건데 아, 나무로 돼 있어요.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하며 지붕과 벽을 대신하는 비닐이 한없이 열악해 보이지만 이게 근데 잠깐 살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지내고 있는 건 맞는 듯했다. 거울도 있고요. 네. 오나. 빨간 글씨로 빽빽하게 채운 게시문들을 보아하니 뭐 시위하시는 건가요? 이 구조물의 주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만들어 놓은 거지. 자기 살려고. 지금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한 건데 뭐 이거 사다가. 주위에서 바로 앞에 저런 게 있으면 좀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그거 제지를 하는 데도 있나? 뭐 우리 저기 우리 땅도 아닌데.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짓는 동안 딱히 말릴 생각을 못했다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나무 구조물로 다가가는 한 사람. 계속 짓는 중인가 봐요.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만난 사람은 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나이의 여성이다. 길가에다가 이렇게 뭐 목조로 이렇게 엄청난 걸 지어 놓으셨네요? 왜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네?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갖고 온 듯 건물 옆으로 쌓여있는 세간살이. 이삿짐을 방불케 하는 물건들 속엔 침구류마저 섞여 있는데 이불이네, 아이고. 이불. 살림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따로 집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집이 없지요. 돈도 없고 해서 집도 못 없고 이랬어요. 아, 집이 없어서. 네. 근데 왜 하필 이 자리예요? 그 장소가 여기 넓잖아, 장소가. 사람 많이 다니고 뭐.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아니, 위험하기도 해서요. 끊이지 않는 찻소리와 인기척으로 그녀의 생활 또한 불편할 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길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 엉뚱한 위치에 자리 잡은 집에 지나는 사람마다 시선을 떼일 줄 모르는데 다 비치니까 또 안에가 다 근데 보이고. 어느 날 이거를 짐을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생활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되기 싫지. 되기 싫지만 어떻게 자기가 자취해서 저런데. 이런 눈길에도 아랑곳 않고 미완성의 집을 만들어가는 여인. 다 혼자 이렇게. 네, 혼자 하시네요. 손수지었다는 못질도 다 말의 혼자 증명이라도 하시고. 하듯 못질에 톱질까지 척척 톱질에. 야무진 손끝을 자랑하는데 장마철에 대비해 특별한 건축 기술까지 선보이니 불은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여기 그래야 여기 묶이기. 안 빠지지 않는다고.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비닐 사이에 돌을 넣으면 묶기도 쉽고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도로 위에 집을 지은 이 여성,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한국에 온 지 근 20년 다 돼가는데 이제 국도 취득했으니까 한국이지요. 원래는 중국에서 왔고요. 2003년 한국에 들어와 3년 뒤인 2006년 귀화했다는 여인.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 서울로 상경했다는데 결혼도 했었지만 지금은 홀로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은 없어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없어요, 없어. 거기 식품 저기 이제 내보다도 저 글 다 이래 써놨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붙여놨다는 그녀. 그런데 글의 내용이 범상치 않다. 아니, 김수로 왕이 친할아버지예요? 네. 고종왕도 친위 할아버지라니까. 거인은 고종왕도. 김수로 왕과 고종 황제를 할아버지로 둔 자신을 신선보살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 백골등이
반대할 때 그럴 때 이제 내처럼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 사람을 지켜야 하고 이제 백성들한테 알리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 밖에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게시문들. 잘안 신체에 해를 네. 입었다는 글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거리에서 지내기엔 온전치 않아 보이는 상태. 이거 한지 한 열흘 안 됐을걸? 이거 와서 이제? 그녀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 폐쇄회로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약 열흘 전 최초의 짐을 시작으로 수레를 이용해 냉장고를 포함한 살림살이를 하나둘 옮긴 그녀. 그 전에는 어디 자정을 사셨을까요? 훌쩍 넘긴 시각에도 계속되던 이사는 밤에도 무려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고 밤을 꼴딱 지새우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렇게 한 대짬을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직접 사온 목재로 뼈대를 만들더니 이번에도 밤낮 없이 작업한 끝에 나흘 만에 지금 집의 형태가 갖춰졌는데 며칠 만에 다 지으신 거예요. 지금 열흘 가까이 돼서 그런 여자의 집으로 낯선 이가 다가갔다. 뭐 갖다 주시는데? 혹시 가족이 아닐까? 잠깐 동안 이루어진 대화. 얼마 되지 않아 방문객이 곧바로 자리를 뜨는데 아는 분인가요?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가 봤다. 몰라.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모르고 아침에 갔다 오다가 본 게 축기자더라고. 그래서 이불을 내려놓고 이제 나오려고 막 뭐 들어왔냐고 막 묻혀보더라고. 나 나쁜 사람 아닌데 이불을 없는가 싶어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야 있다. 도와주시려고 한 건데. 가엾은 마음에 이불과 요깃거리를 챙겨갔지만 거절당했다고. 번잡한 사거리 한복판, 세상과 담 쌓고 지내는 여인. 하지만 이대로 지낼 수는 없단다. 왜냐면 이제 무단 어떤 도로점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임시로 옮겨드리고 뭐 모텔이든 여관이든 잠깐 구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싫다고 그랬어요.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해서 같이 뭐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뭘 강제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어떡하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면 위험하기도 주거 하고. 지원 제안에도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거리에서의 생활을 끝내면 좋으련만. 자신만의 견고한 성에서 도무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난 24일 오전 사거리에 출동한 경찰. 됐어, 그만 치워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철거 통보 이후 계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구청에서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데 배가 아파. 아니, 됐어요, 그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그렇게 시작된 철거 작업. 내가 바꾸면 놔둬요, 여기 놔둬. 내가 바꾸면 약 열흘간 보금자리가 되어준 목재 구조물이 치워지자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항하는 여인. 아, 어떡해요. 이거 나 혼자 지으신 건데. 나를 수석그 벌이야. 약대 매달려 있게. 임시 거처를 제안해봐도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요. 날 이곳에서 떠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데 날 잡아먹으려고. 이거 끝나고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잡아먹어. 여기 사람 잡아먹으면 이 누나 이거. 설득이 안 되네요. 당초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니 사람들을 피해 주유소 화장실로 들어갔다. TV린내 맞고 왔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보셨겠지만 김수로의 딸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망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치료가 일단 정신과 전문의가 만나봐야 되긴 하겠지만 걱정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분한테 설득하는 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오늘 만약에 병원으로 가시면 좋은데 본인이 거절하고 그러면 못 가잖아요, 강제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 준비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일로 오시면 저희가 여기에 가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병원도 거처도 모두 거부한 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여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구급대가 먼저 철수하고 주민센터 직원과 사회복지사가 남아 이후로도 한참 동안 설득을 이어갔는데 가지요 다. 여덟 가죠. 비 가릴 지붕도 없고 바람 피할 벽도 없건만 결국 끝까지 거리에 남기를 택했다. 어떻게 밤을 지내요.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 이전 주소를 토대로 실마리를 찾아 나선 제작진. 아우 그 아줌마 얘기도 하지 말아요. 저 미치겠어요. 아주. 저기 끝에 살았었는데요. 들락날락 하지도 못해요. 막 내 눈깔 네 눈에 내 눈이 박혀 있다고 눈깔 안 돌려놓느냐고. 어떤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 아예. 사거리로 나오기 전까지 살던 집에는 아직까지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아 여기도 뭔가 글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정신 사나웠어요. 무슨 빨간 글씨로 막 오만 딱지를 다 써가지고 냉장고 앞이니 무슨 무당처럼 내보내려고 그냥 그 가스요금을 깐다니까 자기는 가스로 쓴 적이 없대요. 내보냈어요 그냥.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던 주소지를 바탕으로 좀 더 주변을 탐문해봤다. 뭐 지나간 사람한테도 그냥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동네는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걸까요? 혼자 사셨어요? 혼자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혼자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최소 4년 전부터 혼자 살며 이해 못할 행동을 해왔다는 여자. 식사하셨어요? 갔어요. 아니 왜 나와요 왜? 아니 걱정돼서요. 아니 그 지금 바람도 불고 그렇죠. 비도 많이 내리고. 비도 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우선은 몸을 피하셔야겠는데요. 그 거처를 준비해놨어요. 여기를 꼭 고집하시네요. 이게 한시도 안 쉬고 이렇게 일을 하세요. 빨리 가. 내 힘들게 하지 마 정말. 가요 가. 젊은 사람이 왜 찍고 와서 이래? 알았어. 가요.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날 밤. 목재 구조물이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구해왔는지 방충망 텐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방충망 저 하나로 그런데 텐트 안으로 보이는 버너와 냄비 설마 했지만 세상에 정말로 불을 피웠다. 아이고야, 저거 주유소앞 아니에요? 아이고 위험해요. 아이고 이거 주유기 바로 앞이나 다름없는 겨우 몇 발자국 거리에서 가스 버너로 식사를 준비하는 여자. 보는 이는 조마조마한데 정작 그녀는 내 집 안방 마냥 편안해 보인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위험천만한 식사 이후 도로 맨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해 못할 행동이 이어지는데 아니 시끄러워서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촬영 영상을 통해 그녀를 살펴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봤다. 일단 지금 영상으로만 볼 때는 뭐 조현병 가능성, 그러니까 뭐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리가 동반이 되어 있고 환자분께서 거기에 따라서 좀 행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꽤 되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주위 사람들하고 마찰도 점점 더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시는 것처럼 뭐 대로변에서 본인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적혀있는 중국 주소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도와줄 만한 가족이 있지는 않을까? 가족이 계시긴 할 거잖아요.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서 혹시 가족을 찾을 수가 있었나요?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 촌에는 어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혹시 그 지역에 김 씨가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추후에라도 제보 연락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국 속 중국이라고 불리는 대림동.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요. 없어요. 중국 동포 커뮤니티가 발달한 이곳에서조차 그녀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했는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이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분 말고 여기에 명단 없지만은 저희가 위챗에 단체 위챗방, 단체 카톡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은 또 알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공지를 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다 돈 벌러 왔죠. 지금은 가족 단위 이주 현상이 있지만 20년 전이면 그때는 친척 초청으로 오거나 취업 비자로 오거나 이제 그랬죠. 그녀 또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20여 년의 세월을 다 알 순 없지만 확실한 하나는 어느 순간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이 그녀의 삶을 점점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그러신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잘 해결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라에서 뭐 어떻게 방이라도 조금 얻어주든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쌍해서 어떻게. 그럼요. 가족도 거처도 없이 나날이 자신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는 여인. 며칠째 저렇게. 이 외롭고 위험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걸까? 죽으셨어요? 아니 얼굴에 왜 상처가 났어요? 가요, 가. 그녀의 얼굴에서 발견한 자해의 흔적. 밤새 저렇게 생긴 거예요? 곧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뭐 감 이식한다고. 그다 이식 다 아야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이제 다 돌려놔. 심상치 않은 징후라고 한다. 얼굴에 실제로 상처를 내셨고 언니랑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진료를 좀 정신과에 보러 가려고 해요.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아니 됐어요. 경찰관이가 부경찰관인지 왜 와가지고 이 난리야. 내가 왜 받아? 병원에 갔어요. 멀쩡한 내가. 다들 가요, 다들 가. 아, 병원 가.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잠깐 뺏을게요. 칼 치울게요. 칼 치워야 돼. 경찰관은 내 거야. 칼 치워야 돼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바닥에 있던 칼을 치우자 더욱 흥분하는 여자. 가. 진료는 무슨 진료야? 나 같은 강동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아니에요, 언니. 비라이 벌써 갔구나. 봐. 저의 타인 위험 우려로 응급입을 실시할게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조금은 강제적이더라도 병원 진료가 시급한 상황. 예상했지만 쉽지 않은 동행. 사람들 여러분들요. 경찰들이 납치하고 있습니다. 가짜 경찰요. 이 가짜 경찰들입니다. 가짜 경찰요. 지난한 실랑이도 끝이 나고 너네가 지리가 하는데 내가 봐라. 지리 봐라 그래. 봐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가는 길. 이 길을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 선택이 분명 그녀의 삶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어줄 터. 지금 같은 경우는 응급입원이에요. 더 시급하게 자타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역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렇게 치료의 길이 시작됐다. 이번 치료를 하게 되시면 가지고 계시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안정이 되세요. 퇴원을 하게 되시면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증상이 다시 발현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세상과 벽을 쌓고 지내며 뾰족한 가시를 촘촘하게 세워온 그녀. 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이 쾌차하기를, 그녀의 소식이 가족에게 닿기를 바라봅니다.